5장 16절, 5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도 아니요,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영광을 누리시며 또한 주께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주시는 감동과 주께서 주시는 가르침으로 선포케 하시고 또한 주의 심정으로 가르치며 또한 성도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그 열망으로 외치오니 주께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악한 영들이 이것을 가지고 악하게 쓰고 성도들을 오히려 악하게 빚는 그 기가 막힌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ADHD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좀 강의를 좀 들었는데, 뭐 특징이 뭐예요?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 에? 조절 능력의 부재, 자신을 자신이 조절해야 하는데, 다스리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조절 능력의 장애, 이 조절하는 데 장애가 있다. 또 그러면 뭐 근본적인 어떤 뭐 원인이 뭐냐? 뭐 이 상태의 원인은 뇌의 뭐요? 미성숙, 풋사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뇌가 제대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풋사과처럼 익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뭐요? 일평생 쭉 지속된다. 나이에 따라서 나아지긴 하지만 그 갭은, 정상적인 수준의 그 조절 능력, 그 갭은 쭉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 자, 이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뇌의 미성숙이다. 그러면 뇌의 미성숙의 원인이 뭐냐? 네? 상당히 많이 뭐라고 그래요? 네? 유전이다. 부모로부터 뇌가 이 정도 성숙하도록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ADHD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야? 환경에서 뭐야? 주어지는 거. 가정 내에서 주어지는 거. 자, 이것이 원인이다. 자, 여러분, ADHD 저것의 그 어떤 원인이 유전자와 환경적인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길이 나고
굳어진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심각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이 잡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이걸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된다.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뇌에 뭐가 있다? 특화. 뇌가 아주 독특하게 그 특정한 어떤 걸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걸 하게 되는 그렇게 특별하게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특징을 좀 뇌가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뇌가 전체적으로 미성숙하면 ADHD가 나타나고 뭐 이건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어떤 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뇌로 특별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해와 판단. 자, 이해와 판단이 부정적이면 이게 뭐예요? 방향성을 갖는다. 판단하고 이해했다, 판단했다 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 악한 쪽으로만 이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간다. 이게 뭐 때문에? 뇌가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 예를 하나씩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할 것 같아요. 자, 지난주까지 5개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6번째. 제가 준비를 했던 건 한 7, 8개 되는데, 그래, 여기서 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뇌의 특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뇌가 특별하게 만들어지고 굳어지면 어떤 자아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뇌가 어떤 과정으로 특화되는지 그것을 이제 알았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집착하는 자, 자신의 상처에 집중해서 요구만 하는 자, 그 다음 부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자, 모친의 정서에 종속된 자, 부정적으로 이해하며 판단과 감정을 일으키는 자, 부정적으로. 자, 오늘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자존감을 가진 자. 자, 이것 또한 뭐로 나타난다? 뇌의 특화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뇌의 특화로 이 자아를 좀 갖게 되는데, 이 자아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자, 하나씩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만, 한 문장만. 시작.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낮게 평가한다. 누가 평가한다고요? 자기가요. 다른 사람이 너 낮은 사람이야, 너 떨어지는 사람이야, 너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낮게 평가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낮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급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좀 떨어져. 자, 그 다음 밑에 자기 자신을 사실과 다르게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우울한 감정과 정서를 가진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을 또 객관적으로 뭐 능력이나 아니면 뭐 부나 외모나 뭐 이게 이제 세상적인 판단이니까요. 예. 자, 이런 기준으로 세상적 판단으로 판단을 할 때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뭐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뭐 내가 뭐 외모가 뭐 장동건은 아니잖아. 내 두뇌가 아인슈타인은 아니잖아. 분명히 차이가 있고 갭이 있어요. 자,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자, 여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판단할 때, 자, 이렇게 판단해. 아, 저 사람은 이 정도의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네? 이 객관적으로 이게요. 근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요? 이 정도라고 평가해요. 사실과 달라. 놀라운 건 이거야. 넌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해도 아니야 라고 하고 절대 이 평가를 스스로 버리지 않아.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그건 사실이 아니오. 제가 계속 외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그 정도로 낮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 이게 안 내려와. 이게 안 올라가. 이 특징을 가져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보다는 굉장히 낮게 자기 스스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자신의 낮은 부분을 떠올리고 낮은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느끼고 이해하며 감정을 일으킨다. 자, 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어떤 평가를 이렇게 듣잖아요. 무슨 평가를 듣니 뭐 낮다고 평가하든 높다고 평가 그거하고 상관없는 평가를 하든 자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거나 어떤 평가를 하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나 글 못 쓰는데 나 못생겼는데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요? 이쪽으로 가. 외모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요. 근데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외모가 못생겼지, 못났지. 그래서 우울한 감정으로 가요. 이게 저 정서에 가진 특징이에요. 그거 말한 게 아니요. 그 부분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떠올라. 내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떠올라. 그리고 슬퍼. 자, 그 다음 특징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대부분의 영역들에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만 보인다. 네, 긍정적이거나 더 읽고 싶어요? 읽습니다. 시작. 긍정적이거나 나은 것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 뭐 가진 것도 없지, 에? 머리도 지적인 수준도 안 되지, 에? 뭣도 안 되지, 가정 형편도 안 되지, 말 주변도 없지, 뭣도 없지. 그래. 자,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뭐만 보여요? 부족한 부분. 나은 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은 거 넘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 눈에 씻고 봐도 안 보여요. 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예 없는 거예요. 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거. 그리고 저 사람보다, 아니면 어떤 사람보다, 근데 보편적으로 내가 나은 것은 뭐예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게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빠져있는 정신적인 세계예요, 이게. 빠져있는.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 스스로 낮은 평가를 굳게 믿으며 스스로 고소한다. 좋은 점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이가 말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부정된다. 자, 저게 무슨 말이요? 자,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낮게 평가, 쓸모없고 가치없고 그냥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평가하는데요. 그걸 스스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고수해가요. 아니야, 너 이거다. 아니야 라고 하고 저 믿음을 고수해가요. 이 특징이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이 말하잖아요. 야, 너 이게 있어. 이 정도의 수준은 몇 프로의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고 절대적으로 그게 부정이 돼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절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부정이 돼요. 그 사람에게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다음 그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에게서 드러나고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나친 노력을 한다. 자, 자기가 생각할 때요. 아니면 누군가 무엇을 말했을 때 이것을 만회하려고 좀 낫게 해보려고 만회해보려고 좀 채워보려고 좀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나친 노력을 해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노력을 해. 건강을 잃을 정도예요. 노력을 하는데 건강을 잃을 정도라고요. 그 정도로 자신의 낮은 부분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지나친 노력들을 해요.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아요. 참 힘들게 무엇들을 하면서 살아요. 노력들을.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요.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의 시간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보이지?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하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내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지? 어떻게 납득시키지? 이 생각을요, 하루 종일이라고 삽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지나치게 민감하고 감춘다. 다른 이들 앞에 자신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 보여지게 되면 적당하게 포장을 하거나 자,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지나치게 민감해요. 다른 사람은 뭐 그래? 뭐 나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 이런데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춰요. 감추는 거 참 열심히 해. 자, 다른 이들 앞에 자신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적당히 포장을 해요. 지적인 수준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포장의 기술은 놀랍습니다. 떨어지면 뭐 어금니 아빠처럼 포장은 이렇게 하는데 좀 어눌해.
좀 뭐 허점이 보이고, 이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그 정도로 또 포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포장을 하거나 거짓말로 숨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올라가고 이렇게 쌓여지잖아요. 이게 이제 거짓말 정도는 안 하지. 그런데 신앙이 별로 없으면 낮은 자존감은 거의 거짓말로 살아요. 거짓말로 삽니다. 왜? 자신을 포장해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자, 그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태도나 말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자, 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태도를 취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요. 네? 그렇게 할 때 뭘로 인식하냐면, 내 이 부분, 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건가? 아, 말하는 거네. 이렇게 인식을 해. 상대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는 자기 기준에서 다른 영역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원인은 태도나 말을 들을 때, 자, 저렇게 반응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태도나 말을 들을 때 자신이 비난받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요. 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자신의 어떤 성공담을 이야기를 해. 나 이래서 이랬는데, 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더라. 뭐, 이래가지고 이랬잖아. 그러면, 그러면 나는 그러지도 못한다는 건가? 난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 지금 말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으로 들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밑에, 심하면 말을 들을 때, 어떤 태도나 말을 들을 때 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내면의 과거의 비난과 멸시받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상대가 성공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과거로 가요. 이 과거의 기억, 그 과거의 어떤 사건이 떠올라. 아, 그때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혼냈지,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를 혼냈는데 그때 막 굴욕감을 느꼈지. 그러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 지금 상대는 나한테 뭐 하는 걸로 느껴요? 비난하는 걸로. 두 가지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자신을 향한 비난이나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반응하게 된다. 자, 특히 상대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이제 말해요. 앞에는 부정적인 게 아니었어. 근데 왜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상대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말해도 자신의 그 생각이나 믿음을 버리지 못해요. 아니야, 네가 이렇게 나한테 했어, 이렇게 나한테 비난조로 말을 했어. 비난조로 말을 안 했는데 비난조로 말했다고 믿고요, 그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절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이 기가 막힌 이 상태까지, 이런 어떤 현상이 내면에 일어난다. 자, 그 다음 시작. 긍정적이거나 장점과 잘하는 것을 칭찬할 때 믿지 못하고, 상대가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인사치레로 해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막 칭찬을 해요. 야, 오늘 너 뭐 설교를 잘했느니, 오늘 너 앞에 가서 뭐 혹은 잘했어, 그렇게 말하는데 뭐요, 너 진짜로는 그거 안 믿지. 근데 지금 나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할 말 없으니까 인사치레로 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 잘했어. 알았어 하고 본인은 뭐라고 말해요? 인사치레야.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렇게 축하해요. 이 기가 막힌 현상. 자, 그래서 긍정적이거나 장점을 말하는 거, 칭찬을 해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해주긴 해줘야죠.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칭찬을 들을 때 자신에게 있는 것은 스스로 칭찬할 만한 것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칭찬을 이렇게 해요. 칭찬을 이렇게 할 때 그 칭찬을 인사치레로 생각하고 안 믿는데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안 믿어지니까 뭐예요?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 이게 좀 기뻐해 준다던가, 오, 그랬어? 오, 그랬구나.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좀 나왔나 보네. 이런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혀 뭐 칭찬을 하고 뭘 해도 긍정적인 반응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 이게 이 얼굴 색이 변하질 않아요. 네. 여전히 우울하다. 자, 그 다음. 자, 시작. 실제로 상대가 비난이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는 지나친 반응을 하게 된다. 문제의 내용이나 정도, 그리고 말하는 정도보다 더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고 반응한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비난을 해요. 너 이랬는데 이래서 이런 결과를 일어났어. 너 그거 떨어지는 행동이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언제. 지나친 반응이 일어나요. 그 정도까지는 뭐 부정적인 거니까 긍정적인 건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한 이 정도까지만 나올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상을 하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나. 그래서 다음에는 뭐예요? 못해줘. 그 다음, 자, 빤히 드러나 문제점을 빤히 드러나는 문제점을 부정하거나 문제점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상대에게 돌립니다. 이제 뻔히 드러났어요. 이게 어떤 잘못한 것이 이게 드러났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드러났어. 그럴 때 어떻게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을 거부합니다. 아니야, 내 문제점, 그 문제 때문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부정. 그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낮게 평가가 되니까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을 하거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거짓말이죠. 양심을 알아요. 본인은 알아.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떠넘기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어.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 부정적인 평가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덜 고통스러우려고. 자, 그 다음, 평가에 대한 것은 말한 의도의 선한 방향보다는 악한 방향으로 간다. 평가에 대한 거. 어떤 평가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거의 부정적으로 간다. 해석이나 반응이다. 자, 그 다음,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거나 애써 잘하려고 한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판단할 때 지나친 반응이 일어난다. 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밤새도록 아니면 하루 24시간 그렇게 부정적인 걸 낮은 떨어지는 걸 노력했어.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게 자기가 오해를 해가지고 낮게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자, 그 특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한다. 직면하면서 대화하거나 자신이 하는 행동에서 흠이나 비난받는 실수나 떨어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과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그렇게 만나면서 내가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이렇게 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
오늘 내가 왜 그 말을 했어? 오늘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어? 이게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는 게 고통스러워. 자, 자기만이 드러나야, 저건 이제 뭐, 또 극적으로 좀 반대였던 적인데, 자, 자기만이 드러나야 돼. 자기만이 드러나야 평안한 정서를 갖고 행동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숨기려고 한다. 그 양면성, 어떤 그 양면성? 아니,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저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 모든 사람들에게 리드해야 돼.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편안해요. 근데 반대로 모든 사람들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려고 이렇게 튀는 옷은 안 입어. 이 원색적인 옷은 안 입고 아주 평범한, 봐도 그냥 이렇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하고 이제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이게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극과 극이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서서 일하려고 막 하거나, 아니면 숨어서 드러나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어떤 형태 중에 하나가 나타나. 자, 저것도 다 봐요. 낮은 자존감이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부정적인, 아주 극한 부정적인 건데, 자, 당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따돌린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모아서 무리를 짓는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거나 비교가 되는 사람들은 따돌린다. 자, 저것은 이제 대부분 그 학교 있잖아요. 학교.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의 그 어떤 나이대 연령에서 나타나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네. 자, 그 다음. 자, 자신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기를 요구한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에게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란다. 나를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잘한다고 표현해도 그것도 싫어. 에? 근데 무시는 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요.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부정적인 평가, 낮은 평가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내가 인정은 안 되지만 인색치레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잘한다고 말해주기를 마음에 저 밑바닥에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요? 표현은 못해요. 표현 절대 안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도 이걸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1급 비밀이요. 자, 그래. 자, 그 다음 자신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뭐 이건 좀 봤던 내용인데, 이거 조금 어렵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정상적인 사람. 자, 그런데 낮은 자존감 뭐라고? 이게 뭐야? 내가 만일 이걸 실패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해서 하기 싫어. 자, 그 다음. 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그래? 나한테 그런 면이 있나 보네. 한번 생각해 보지 뭐. 이게 보통 사람이요. 낮은 자존감은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줄 알았어. 역시 난 형편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말. 자, 그 다음.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되었을 때. 노력은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네? 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결과는 실패했지만 하여튼 열심히 했으니까 수고했어.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말. 이게 보통 사람. 낮은 자존감은 뭐야?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이런 내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내가 참 나는 싫어. 이렇게.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이 취하는 태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 어떻게 이 낮은 자존감을 이렇게 갖게 되는 특화가 될까? 어떤 과정으로 될까? 자, 첫 번째 상황이 주어집니다. 물론 뭐 이제
자, 상황이 주어지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로부터 존중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나 화내는 것을 받는다. 됐어요. 더 읽고 싶어요? 자, 부모, 특히 엄마에게 존중이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진주는 이 수아를 이게 존중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싶어? 아, 그랬구나. 존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화를 내요. 이렇게 밀치면서 얘는 맨날 짜증이야. 너는 왜 그렇게 그것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왜 그렇게 생겨 처먹었어? 처먹었어. 이 소리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듣던 소리네. 차성희 형제 막 마음에 확 옵니까?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엄마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받고 화를 내는 걸 이제 받는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엄마로부터 늘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고 잘못하고 떨어지는 것만을 지적받는다. 심한 경우는 뭐야? 지속적인 미움과 매질을 당한다. 자, 엄마로부터 늘 넌 부족해, 넌 좀 뭐래도 좀 못해, 예? 이런 어떤 평가나 태도나 말을 들어요. 이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하면 뭐예요? 지속적으로 미움을 받아. 그리고 매질을 당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는데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술 먹고 때리는 건 맞았지만, 근데 어머니는 좀 그랬어요. 이렇게 매가 좀 이렇게 쌓여요. 시기는 좀 그렇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하나씩 둘씩 이렇게 마음에 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특별히 뭘 잘못했다 그러면 매를 딱 들고 들어와, 그렇게 하고 문을 잠그고 지금까지 했던 거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한참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맞고 나면 좀 시원하긴 한데 다음에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맞겠구나, 이게 이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맞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이렇게 이제 뭐 미워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런 적은 없는데, 아버님이 성격이 저하고 좀 비슷해서 막 일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화를 내시고, 넌 왜 이따위밖에 못하냐, 뭐 예? 제대로 좀 해라, 혼내기도 그랬는데.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또래에게 외모나 성격에 대해서 낮은 평가나 부정적인 평가 또는 놀림, 희롱, 놀림을 한다. 자, 이게 이제 주어지는 경우도 낮은 자존감으로 곧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들은 기질에 의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만 보게 됩니다. 이게 기질적인 또 원인이 주어지는 게. 자, 그 다음 악한 영에 의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우울함이 주어진다. 자, 이렇게 몇 가지의 어렸을 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충격을 받는다. 데미지를 받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대할 때 지적,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지적으로 충격을 받고 정서적인 충격을, 정서적인 충격은 뭐가, 뇌의 어떤 부분이 받는 걸? 변형돼. 편도나 해마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이 되죠. 거기에 충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가 화를 내면서 무시나 멸시의 말을 할 때 정서적 충격을 받는다. 아, 이거 쉽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처받을 만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슬픔을 받게 됩니다.
자, 저건 이제 이 상처받을 만한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받는 거. 그리고 슬픔을 자주 경험하는 거. 낮게 평가하는 거에서 오는 슬픔. 자, 그 다음. 사춘기. 시작. 사춘기 시절에 자신의 또래들보다 부족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고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저기서 이제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격이고 저게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낮은 평가로 인해서 슬픔의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질에 의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본 사람은 자신들로부터 낮게 평가되고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자, 저거 정서적인 원인,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정서적 충격이다, 데미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에 각인이 됩니다. 자, 저런 것들이 뇌에 이제 각인이 되는데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낮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믿게 됩니다. 주변에서 자꾸 넌 못났네, 또 무시받고 천대받고 화나는 걸 이렇게 받으면서요. 아, 내가 못나서 저렇지.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서 이렇게 나를 대하시지. 예? 그렇게 하면서 믿게 돼요. 스스로 믿게 됩니다. 사실 이 그 뇌의 변연계의 편도나 해마에 충격으로 이 데미지가 가해져서 각인이 돼서 거기서 그 각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믿음이 세워져요. 아, 이러니까 이렇게 나를 대했고 이렇게 평가했구나. 스스로 그런 부정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의 근거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충격을 받으면서 뇌의 간뇌와 변형기의 그때의 상황 감정과 고통과 평가가 각인된다. 그래서 자존감은 지성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존재? 이 대뇌 피질에 눈 떠요. 대뇌 피질에 이 자존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변형계에 자존감이 자리 잡습니다. 이 자존감은 어디에 있다? 뇌에 있습니다. 변형계에 있어요. 대뇌 피질이 없어요. 이 자존감은 뇌의 변형계의 각인으로, 문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넘어갑시다. 반복하게 된다. 넘어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뇌와 변형계에 각인되어 멸시와 비난을 듣던 상황이 반복적으로 생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의 감정도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그 상황과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고 경험하게 된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그 상황이 생각이 난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한테 낮게 평가하고 뭘 줄 때 엄마가 나한테 뭘 했다고 매를 들면서 막 사정없이 세게 때렸지. 그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의 감정, 그때의 정서가 막 되살아요. 그러면서 한 번 경험한 일인데 계속 그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변형계예요. 그 생각과 감정들을 반복해서 일어나요. 자, 네, 그래요.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되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무시했던 엄마가 청소년이 됐다고 존중하겠어요? 계속 되죠. 친구들이 예? 처음만 무시하고 놀리고, 그 다음에는 안 놀렸겠어요? 정말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뇌에 특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형계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자, 그 다음. 올려주세요. 그 다음 번. 자, 뇌의 길이 만들어지고 굳어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뇌의 길이 만들어지고 굳어진다. 각인된 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반복하고 주어지는 것들을 그러한 평가로 느끼고 해석하고 반응하면서 인식과 반응하는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이 발달하고 굳어집니다. 자, 여러분 반복하면서 길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들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저거 나에 대한 평가? 부정적인 평가네?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길들이 반복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는 절대 긍정적인 평가는 없고 부정적인 평가만 계속 반복. 자, 그 다음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비난과 멸시에 민감한 자아가 된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감해져요. 이게 그런 걸 스스로 믿고 또 그렇게 계속 비난을 받아왔고 낮게 평가를 받아와서 자신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안 받으려고 어떻게 돼요? 민감해져요. 근데 지나치게 민감해서 어떻게 해요? 안 했는데도 한 걸로 인식해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으로 뇌가 특화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면 저 모든 특징을 다 가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저 정도 선에서 저 정도의 부정적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보다 더 훨씬 악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심각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난 상황 이야기하는데 상대는 뭐라고 말해요? 극한 비난으로. 그래서 막 싸우자고 달려요. 이런 심각한 일들이. 그러면 설명을 해도 본인은 그거 굳게 믿고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네. 이렇게 심각하게 꼬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될지 모르는. 또 설명했다고 또 뭐래. 너 나 이해 못했다고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지. 또 이렇게 가.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거 막 풀어가야 될지 몰라. 그냥 덮어두는 수밖에 없어요. 자, 모든 특징이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저 정도 선에서 저 정도의 부정적인 어떤 특징들을 가진 것도 아니고 더 악할 수도 있고 저거보다는 좀 더 선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뇌의 특화로 어떤 인격적 자아의 특징들을 갖게 되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뇌로 인해서 이런 인격적인 특징들이 뇌의 성장의 정도, 뇌의 어떤 만들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인격적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 이런 모든 장애들을 극복해내고 정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상적인 어떤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 그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지만 몇 주 걸릴지 모르겠어요. 몇 주 또 연구를 하고 또 이게 좀 다뤄질지를 모르겠는데 최대한 연구를 좀 해서 여러분들 그 놀라운 비밀을, 비법들을 연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